몰타는 작지만 그만큼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나요? 숲이나 산, 강이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최고 다이빙 명소 중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500km가 넘는 터널이 그 거리 아래에 왜 파졌을까요? 또 어떤 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폭격당한 장소라는 기록과 동시에 왕좌위 게임 촬영지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곳은 최상의 혼란과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몰타를 잊을 수 없게 만드는 15가지 놀라운 사실을 소개합니다. 숫자 15. 글래디에이터와 왕좌위 게임 같은 대작 영화가 몰타에서 촬영되었습니다. 한순간에는 돌로 포장된 거리를 걷고 다음 순간에는 판타지 서사시나 로마 전장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장소는 햇살 가득한 지중해 섬으로 영화 제작자들이 끊임없이 찾는 곳입니다. 몰타는 조용히 할리우드의 가장 좋아하는 야외 세트장이 되었습니다. 글래디에이터, 트로이, 어쌔신 크리드, 그리고 왕좌위 게임까지 모두 이곳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났습니다. 다에너리스가 칼 드로고와 결혼하는 그 잊을 수 없는 장면은 이제 무너진 아줄창에서 촬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100편이 넘는 영화들이 몰타의 고대 거리, 중세 요새, 황금빛 해안선을 사용해 예루살렘, 로마, 킹스랜딩과 같은 장소로 보이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조 중 하나인 지중해 영화 스튜디오에 자체적으로 거대한 수조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적인 바다 장면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몰타를 보지 않고도 얼마나 자주 보았는지 놀랄 것입니다. 영원한 건축물, 신뢰할 수 있는 햇살, 그리고 환영하는 영화 정책이 어우러져 영화 제작자들에게 꿈같은 장소를 만들어냅니다. 다음번에 스크린에서 서사적인 전투 장면이나 스위핑한 역사적 로맨스를 볼 때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몰타가 눈에 보이는 곳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숫자 14. 전체 마을이 파이피 뮤지컬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가 실사 만화를 촬영하기 위해 해변에 있는 마을을 통째로 지었습니다. 1980년 파라마운트 픽처스는 몰타 북서부의 조용한 마늘 로빈 윌리엄스가 출연한 파이피 뮤지컬의 가상의 마을인 스위트 헤이븐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단순히 몇 개의 전경이나 스튜디오 세트가 아니었습니다. 19개의 목재 건물로 이루어진 진짜 마을이었으며 빵집, 학교, 우체국, 선착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네덜란드와 캐나다에서 수입한 목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 그 특이한 영화 세트는 결코 무너뜨려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것은 몰타에서 가장 독특한 관광 명소 중 하나인 파이피 마을이 되었습니다. 이제 방문객들은 만화 같은 색깔의 집을 돌아다니고 라이브 쇼를 관람하며 만 주변에서 보트 타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괴상하고도 기분 좋은 타임 캡슐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제작이 끝나면 영화 세트를 철거하지만 몰타는 테마파크로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극장에서 실패한 뮤지컬이 영구적인 마을을 남겼다는 것은 정말 기이한 일이지만 이제 그것이 세계 각지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은다는 아이디어는 더 매혹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몰타의 마법입니다. 고대 역사를 조금이라도 안다고 생각한다면 잠시 겸손해지세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적인 석조 구조물이 이집트나 본토가 아닌 지중해의 작은 섬에 있을 가능성은 어떨까요? 다음으로 살펴볼 놀라운 사실은 숫자 13. 몰타의 거대 신전이 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집트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형 석조 구조물의 왕좌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제목이 지중해의 조용한 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몰타와 그 자매섬 고조에는 너무나 오래된 고대 신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신전들은 스톤헨지와 기즈 피라미드를 능가합니다. 간티자 신전은 약 3600년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이집트의 대피라미드보다 1000년 이상 오래된 것입니다. 이 신전들은 단순한 돌무더기가 아닙니다. 무게가 최대 50톤에 이르는 석회암 블록으로 조각된 복잡한 다중 방 구조물입니다. 크레인도
강철 도구도 없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선사시대 문명의 순수한 독창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정교한 제단과 신탁실, 그리고 하지의 태양을 추적하는 정렬까지 갖추고 있어 매우 발전된 문명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머리를 극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신전 중 일부가 한때 거대한 무덤으로 오인되어 주민들이 이 신전이 거인들에 의해 지어졌다고 믿게 되었으며 그래서 간티자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문자 그대로 거인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파라오에 집착하는 세상 속에서 몰타는 지구에서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보물 중 하나를 조용히 간직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역사가 교과서에 쓰여 있다고 생각하나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가장 오래된 역사적 장면 중 일부는 몰타의 태양이 내리쬐는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번호 12, 몰타 아래에 있는 전시 통로는 500km 이상 뻗어 있습니다. 몰타의 햇살이 비치는 거리 뒤에는 생존을 위한 지하 미로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몰타는 지구상에서 가장 폭격이 심한 장소였습니다. 거의 2년 동안 주축국은 이 작은 군도에 6,700톤이 넘는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몰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몰타는 본격적으로 깊이 파들어갔습니다. 몇 개월 만에 가족, 군인, 그리고 전체 커뮤니티가 그들의 마을 아래에 수백 킬로미터의 터널을 파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방대합니다. 몇 개의 벙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의 숨겨진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하병원과 저장소, 비밀지휘센터를 포함하여 이 터널은 섬 전체에 걸쳐 500km 이상 뻗어 있습니다. 가장 초현실적인 장소 중 하나는 발레타 아래에 있는 라스카리스 전쟁실로 여기에서 연합군 사령관들이 시칠리아 침공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칠 자신도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일부 터널은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가 세기가 전부터 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전에도 지하 대피소를 세운 성 요한 기사단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날 이 많은 터널은 여전히 탐사가 진행 중입니다. 일부는 봉인되어 있고 다른 일부는 대중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 터널에 들어서면 역사 자체의 맥박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전 세계에는 수천 종의 벌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한 작은 섬이 지구상의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독특한 꿀벌의 고장이 되었을까요? 자연의 가장 희귀한 소리, 번호 11, 말타 꿀벌은 지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약 2만 종의 벌이 분포하고 있지만 그중 단 한 종만이 한 개의 작은 섬에 국한되어 있으며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남고 있습니다. 말타 꿀벌은 어두운 색을 가진 강인한 종으로 수천 년 동안 지중해의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오직 말타에서만 발견되는 이 꿀벌은 섬의 뜨거운 여름, 갑작스러운 가뭄, 예측할 수 없는 바람에 적응하여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 꿀벌이 수천 년 동안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별개의 종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곤충이 자신의 서식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놀랄지도 모릅니다. 날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먹이를 찾는 방법도 다르며 유럽의 사촌들보다 더 공격적으로 자신의 벌집을 지킵니다. 과학자들은 이 꿀벌이 질병에 덜 걸리고 더 높은 온도에 잘 적응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전 세계의 다른 벌들이 지금 절실히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꿀벌은 수입된 종과의 부주의한 교배로 인해 거의 멸종될 뻔했습니다. 지역 양봉가들은 이를 보존하기 위해 나섰고 현재 말타는 자생 꽃가루 매개체인 이 꿀벌을 보호하기 위한 보존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이 꿀벌은 지역 생태계와 농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몰타는 피라미드보다 오래된 사원과 테마파크로 변한 영화 세트를 가지고 있지만 지구에서 가장 희귀한 버진 경이로움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사실 목록을 즐기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숫자 10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몰타는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심하게 폭격된 지역이었습니다. 몰타의 화창한 해변과 엽서처럼 아름다운 마을에 정신이 팔리기 쉬워하지만
그 이면에는 섬을 뒤흔든 잔혹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몰타는 단순히 폭격당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유린당했습니다. 1940년부터 1942년까지 이 섬은 3,000회 이상의 공습을 견뎌냈습니다. 이는 매일 6회 이상의 공습이 2년 동안 계속된 것입니다. 추축국은 몰타를 지중해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점으로 보았습니다. 몰타를 무너뜨리면 주요 해상 경로를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몰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면 놀랄 것입니다. 식량이 매우 부족해서 민간인들은 동물 사료로 만든 빵으로 목숨을 유지했습니다. 어린이들은 지하에서 자라났고 가족들은 석회암 동굴과 급하게 파낸 대피소에 밀집해 살았습니다. 한때 몰타의 웅장한 항구는 한 달 동안 154번이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체 마을이 잿더미로 변했지만 사람들은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저항은 전설적이어서 조지 6세 왕은 용기의 상징으로 몰타 전체에 조지 크로스를 수여했고 이는 그러한 영예를 받은 유일한 나라입니다. 오늘날 그 메달은 전쟁의 상징이 아니라 불가능한 회복력을 나타내는 말타의 국기에 여전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교통수단, 경적과 엔진은 이 도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 한 수도가 시간에 얼어붙어 그대로 남아있다면 어떨까요? 중세의 경이로움을 거니는 걸 음미해 봅시다. 번호 9. 메디나는 자동차가 허용되지 않는 성곽 도시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현대 세계의 소음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엔진 소리도 경적도 러시아어의 혼잡도 없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마을이 아니라 중세의 타임캡슐입니다. 높은 언덕에 자리 잡고 거대한 돌벽으로 둘러싸인 말타의 원래 수도 메디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의 차별점은 차량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주민과 긴급 서비스에 대한 몇 가지 허가증을 제외하고는 네 바퀴가 있는 어떤 것도 침묵을 방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현지인들은 이것을 침묵의 도시라고 부르며 그 이름에 걸맞은 곳입니다. 거리들은 좁고 구불구불하며 기이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발소리가 수세기 동안 변하지 않은 골목을 통해 울려 퍼집니다. 공기조차도 다르게 느껴지며 마치 역사적 유산이 모든 그늘 속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메디나는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페니키아인, 로마인, 아랍인, 세인트 존 기사단이 모두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확장하거나 현대화하는 대신 그대로 서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한때 왕족들이 거주했던 이곳은 오늘날 3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뜻밖의 반전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손상되지 않은 탓에 영화 제작자들이 이곳을 사랑합니다. 왕좌의 게임 위 장면들이 바로 이 석회암 벽을 따라 촬영되었습니다. 1분 후 당신은 환상적인 세계를 탐험하다가 모든 것이 실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8번 몰타는 사실 하나의 섬이 아니라 군도입니다. 지도를 한번 쳐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완전히 놓치다가 확대하기 전까지는 그 유명한 몰타 섬을 캐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실제로 본섬, 고조, 그리고 카미노라는 세 개의 주요 섬과 몇 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몰타, 고조, 카미노는 시실리와 북아프리카 사이에서 해가 가득 비치는 군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중 오직 2개만이 완전히 사람이 살고 있으며 각각의 섬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선 듯한 기분을 줍니다. 본섬인 몰타는 정치적이고 상업적인 중심지로 분주한 도시, 야경, 그리고 역사적인 요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고조로 짧은 페리를 타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느리고 더 푸르며 더 시골적입니다. 사람들이 몰타에서 벗어나기 위해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카미노는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5개의 섬 배열이 언어와 음식, 학생들의 통학 방식, 군의 운영 방식 등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은 고속도로가 아니라 페리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놀라운 점은 작지만 몰타의 전체 군도는 지구상의 거의 어디보다도 평방킬로미터당 더 많은 유네스코 유적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유럽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보물 상자가 바다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7번. 카미노는 거의 사람이 살지 않지만 그 안에 석호로 세계적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곳은 엽서와 화면 보호기에 등장하는 그런 장소로 믿을 수 없을 만큼 파란 바다와 곤충이 보이지 않는 곳, 고대 신들이 손으로 조각한 듯한 절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말타의 아이코닉한 블루 라군을 호스팅하는 섬은 상주하는 주민이 5명도 안 됩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환상적인 카미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섬은 면적이 3.5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며 말타와 고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도 없고 교통도 없으며 거의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매년 수십만 명이 방문객을 끌어모읍니다. 블루 라군이 가장 빛나는 주인공으로 수조만큼 맑은 청록색 바다에서는 발목 주위로 헤엄치는 물고기를 볼 수 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이 매일 보트와 페리로 몰려오지만 해가 지고 나면 조용해집니다. 카미노는 평화롭고 거의 유령 같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섬이 한때 검역소, 해적 은신처, 그리고 콜레라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주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자연보호지역이며 야생 토끼와 철새들이 이곳을 집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의 비어있는 섬이 전체 도시보다 더 많이 사진에 담길 수 있을까요? 그건 시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력입니다. 카미노는 마철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물속의 마법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더 나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중요합니다. 번호 6. 말타는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자유지지교회 돔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았을 때 인상적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 뒤에 숨겨진 공학도 여전히 경이롭습니다. 모스타의 중심에는 모스타 로툰다가 있습니다. 19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로 그 지붕은 크고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어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무지원 돔이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 기둥이나 기둥이 없이 오직 건축적 정밀성만으로 매달린 거대한 천장을 의미합니다. 돔의 지름은 39.6m로 거의 올림픽 수영장 너비에 해당합니다. 로마의 판테온에서 영감을 받은 청사진을 이용해 지역 석공들이 건축했으며 이 교회는 단순한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말타의 장인 정신에 대한 헌사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위위를 더욱 굳건히 해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공습 폭탄이 돔을 뚫고 교회 내부에 떨어졌지만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약 300명이 미사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를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폭탄은 해체되었고 리플리카스는 오늘날에도 교회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완전히 기능하고 있습니다. 로툰다는 결혼식, 미사,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 듯한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을 맞습니다. 비계도, 속임수도 없이 오직 돌, 수학, 그리고 세기 동안 이어온 전통이 이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유사는 거대한 이 유럽의 가장 작은 수도는 어떻게 대륙에서 가장 권위 있는 문화적 왕관을 얻게 되었을까요? 이는 단순히 축제와 불꽃놀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가 발레타를 주목한 이유가 있습니다. 5번. 발레타는 2018년 유럽 문화 수도였습니다. 대부분의 수도들은 높은 빌딩, 끝없는 지하철, 광활한 고속도로로 경쟁하지만 만약 도시의 영혼이 단 0.8평방킬로미터에 담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몰타의 수도 발레타는 유럽에서 가장 작은 수도 중 하나이지만 2018년에는 유럽 문화 수도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 타이틀을 외부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파고들면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1565년 대포 이전 이후 성 요한 기사들에 의해 세워진 이 요새 도시가 예술, 음악, 문화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변모했습니다. 거리들은 야외 무대로 변했고 역사적인 외관은 최첨단 디지털 프로젝션으로 빛났습니다. 그 해에 400개 이상의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수중 예술 설치부터 옥상 오페라 공연까지 발레타는 단순히 역사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그 자체입니다. 이 도시는 바로크 궁전, 고대 아우베르족, 일부 국가보다도 오래된 요새들을 포함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은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발레타를 미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문화의 물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레타는 이제 유럽 전역의 창의적인 인재들을 끌어들입니다. 카페는 예술가들로 가득 차고 요새들은 패션 촬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도시에 비해 발레타는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번호 4. 몰타 대학교는 영연방 내 대부분의 대학보다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대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종종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의 이름을 꺼내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잇고 있는 섬에 예상보다 오래된 놀라운 기관이 숨겨져 있습니다. 1592년에 설립된 몰타 대학교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중 하나로 캐나다, 호주, 심지어 영국의 일부 기관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영연방 국가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원래 예수회대학으로 설립된 이 대학은 수세기 동안의 변화, 식민지 전환, 전쟁, 종교적 격변과 현대개혁을 견뎌냈으며 몰타 역사 속의 모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의학, 법학, 신학 및 철학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왔습니다. 오늘날 이 대학의 본교 캠퍼스는 마체다에 위치해 있으며 90개국 이상의 학생들이 오고 가고 유럽, 아시아, 미국의 대학들과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단순한 변두리 학교가 아닙니다. 몰타 대학교는 기후과학, 인공지능, 해양법 분야의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으며 지중해 정책 및 환경 연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모든 것이 대부분의 미국 도시보다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몰타 대학교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으며 지정유산은 예상치 못한 구석에서 숨겨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죠. 흐르는 강도 없고 산도 없으며 숲도 없는 나라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타는 잘 해내고 있으며 스라이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알아봅시다. 번호 3. 몰타에는 숲도 산도 강도 없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강이 전혀 없는 나라, 구불구불한 시내도 없고 눈 덮인 산도 없으며 숲 하나 없는 곳.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배경 같지 않나요? 환영합니다. 말타에. 이 나라는 자연지리에 대한 모든 기대를 거스릅니다. 이 나라에는 자연숲이 전혀 없고 산맥도 없으며 영구적인 강 하나조차 없습니다. 대부분의 해가 평평하고 바위가 많으며 뼈가 시릴 정도로 건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타는 유럽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번창하는 미시 국가 중 하나입니다. 우뚝 솟은 나무 대신 말타의 지형은 석회암에 붙어있는 저수 슈러브와 강한 허브로 덮여 있습니다. 그 계곡들은 종종 고대의 강우에 의해 조각된 마른 침대입니다. 언덕도 있지만 가장 높은 지점인 탄메제렉은 해수면 위 253m에 불과합니다. 거의 보물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생명이 번창할까요? 말타 사람들은 적응의 기술을 마스터했습니다. 농업은 좁은 테라스 형태의 밭에서 이루어지고 물은 고대 저수조와 현대 기술로 보존됩니다. 도시는 생존을 염두에 두고 계획되어 절벽에 세워지거나 사암으로 보강됩니다. 반전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말타는 여전히 삶의 질, 교육 및 관광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이 흐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단지 자연을 자신의 뜻대로 구부릴 줄 아는 인구가 있을 뿐입니다. 번호 2. 담수는 전적으로 바닷물을 담수화하여 얻습니다. 말타의 수돗물에서 나오는 모든 방울은 바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이 일상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강, 호수 또는 지하 저수지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몰타는 60% 이상의 식수지를 담수화 처리 시설에서 얻습니다. 나머지는 수집된 빗물과 몇 개의 줄어드는 지하 수층입니다. 몰타는 세계에서 신선한 물이 자연 자원이 아닌 고급 기술의 기적인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담수화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몰타의 첫 번째 담수화 플랜트는 1965년에 개설되었고 현재 물서비스 공사는 해수를 역삼투 방식으로 처리하여 염분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마시는 물을 만드는 세계의 주요 플랜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비용이 많이 들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지만
필수 불가결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몰타는 연간 600mm 미만의 강수량을 받습니다. 이는 런던이나 뉴욕 같은 도시들이 받는 양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관광업, 밀집한 인구, 가이나 호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 결합되면 유럽에서 가장 물 부족에 시달리는 나라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타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는 마르지 않고 샤워는 따뜻하게 유지되며 대부분의 방문객은 자신들이 분자 단위로 재생된 지중해 해수를 마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숲과 강은 없지만 바닷속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침몰한 제2차 세계대전의 잔해, 발광하는 동굴, 그리고 잠긴 절벽에 새겨진 터널들. 번호 1. 진짜 몰타는 수중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몰타는 세계 최고의 다이빙 여행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몰타에서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마치 다른 행성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로요. 지중해의 수면 아래에는 전 세계의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세계가 있습니다. 마알타는 겉으로 보기엔 건조하고 바위투성이의 풍경이지만 그 아래에는 세계 최고의 다이빙 명소 중 하나인 수중의 천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가시성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시는 수심에서 종종 최대 40m까지 늘어납니다. 수정처럼 맑은 수면, 극적인 수중 절벽, 고대 동굴,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난파선들이 덧붙여지면 다이버들에게 꿈같은 지형이 만들어집니다. 고조섬의 블루홀은 상징적이며 침몰한 유조선으로 인공 산호초가 된 옴멜파로드에는 수천 마리의 해양 생물이 모입니다. 그리고 영화 세트장에서 나온 것 같은 예인선 난파선 MB 로지는 독특한 매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마알타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접근성입니다. 외곽 여행이나 전세 보트를 요구하는 많은 다이빙 장소와 달리 마알타 위 최고의 다이빙 사이트는 해변 다이빙이기 때문에 장비를 착용하고 바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완전 초보자부터 깊은 다이빙 베테랑까지 모두에게 완벽합니다. 해양 생물 다양성은 넘치고 그루버, 뱀장어, 문어, 심지어 해마가 산호 사이에서 춤추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굴은 바위창을 통과하는 빛의 빔으로 반짝이며 마치 성당 안에서 다이빙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섬 휴가가 아닙니다. 지느러미를 가진 완전한 모험입니다. 결국 마알타는 단순한 햇살 가득한 유럽의 휴양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의 캡슐이자 공학의 걸작이며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말타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꿀벌이나 도시 전체를 연결하는 터널 등으로 계속해서 당신을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섬 국가가 당신의 방문 목록에서 1위로 올라왔다면 혼자만 알고 있지 마세요. 더 많은 놀라운 발견을 위해 좋아요, 공유, 구독해주세요.